안녕하세요. 대한민국에서 K며느리를 맡고 있는 40대 여자입니다. 결혼은 벌써 12년 차이고요. 결혼하고서 지내온 명절 횟수만 곱해도 벌써 한 해에 두 번씩 24번이 되네요. 거기에 시부모님 생신에 추가로 있는 제사 때문에 모여야 하는 모임까지 더하면 제가 지금껏 시댁을 위해 헌신하며 값비싼 노동을 지불한 경우가 얼마나 되는지 어느 정도 유추가 가능하실 겁니다. 요즘은 뭐 90년생이 온다고도 하고 나답게 사는 게 최선이라고도 하면서 자기 자신을 젊은 사람들이 많이 보듬고 살려고 하잖아요. 개인의 행복의 가치를 두는 정도도 더욱 커졌고 또 결혼이 마냥 의무인 것도 아니고요. 제 시절에도 결혼을 안 하고 미혼인 엄정화 언니처럼 멋지게 늙고 싶다고 말하는 애들이 있었습니다. 결혼이 마냥 정답이었던 것은 아니었고 그 시절에도 분명 결혼 말고 잘 사는 방법들이 있긴 있었어요. 하지만 저같이 평범한 애들에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혼이 해야만 하는 것이었습니다. 내가 잘난 사짜 직업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었고, 그렇다고 집안에 누가 빌딩 한 채를 가지고서 매달 임대료를 받는 것도 아니었기 때문에 그냥 남들이 보통처럼 사는 대로 살아야지만 잘 산다고 어떻게든 위안을 할 수 있는 처지였어요. 그러니 저도 친구들이 너도 나도 결혼을 한다고 청첩장을 돌리는 바람에 마음만 급해져서는 나도 빨리 결혼을 해야겠다며 여기저기 손자리를 알아보고 다녔고요. 그러다 그냥 그 시기에 뜻이 맞는 지금 제 남편을 만나가지고는 결혼을 했습니다. 지금 저희 부부는 딸 둘을 키우고 있는 어엿한 부모도 되었고요. 그 당시에는 결혼만 하면 다 끝인 줄 알았습니다. 제 인생이 끝났다는 게 아니라 제 인생에서 고민을 할 일들이 다 끝이 날 줄 알았단 말입니다. 신데렐라가 왕자랑 결혼을 잘하고 해피엔딩으로 끝이 나듯이 제 인생도 남편을 만나 결혼을 함으로써 영영 해피엔딩을 찍으며 끝이 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웬걸 처녀째게도 감히 상상도 못 해봤던 어마무시한 일들이 결혼을 하고 난 후 겹겹이 찾아오더라고요. 바로 명절이라는 초단수의 복병과 시어머니라는 예상은 좀 했던 인물이었습니다. 저희 남편은 일남 삼녀 중 둘째예요. 집안의 유일한 아들이기도 하고 우리 시아버지의 귀한 아드님이기도 해서 집안에서는 어릴 적부터 이쁨을 아주 가득 받고 자란 놈이었어요. 하도 시댁에서 귀하게 자랐다 보니 남편은 시집을 와서 시댁 사람들 때문에 눈치 보며 힘들어하는 제 입장을 전혀 이해도 못하고 배려도 못해주더라고요. 시집을 오자마자 집안의 유일한 남자아이니까 며느리인 제가 제사를 모두 다 도맡아야 한다며 그러니 제깍제깍 제사 치르는 법을 배우고 터득해 놓으라며 시댁 식구들이 번갈아 가면서 강압을 하셨어요. 저희 새 시누이들까지 나서서 말입니다. 그러니 저도 그 당시 어린 나이였는데 이런 시댁 식구들이 얼마나 부담스러웠겠어요. 내 집안 제사도 아닌데 시댁 식구 제사를 며느리라는 이유만으로 내가 치르고 책임져야 한다는 그 자체가 너무 말 같지도 않은 소리처럼 들렸죠. 하지만 그렇다고 결혼을 없고 제사를 안 치르겠다며 집을 나갈 수도 없는 노릇이었으니 그 시절 모든 며느리들이 그러했듯이 저 또한 그냥 더러워서 피한다며 싸움을 자제한 채로 시댁 말들을 따랐습니다. 어찌나 시간이 빨리 흘러가는지 명절은 한 번 지나고 나면 또 찾아오고 또 찾아오더라고요. 그 와중에 우리 시부모님은 자기들 생신상도 꼭 자식들이랑 같이 먹고 싶다고 하는 바람에 저는 1년에 시부모님 생신 2번, 그리고 명절 2번, 그리고 집안에 제사 3번까지 정말 잊을만 하면 시댁으로 출근을 해야 했습니다. 저는 참고로 결혼하고 난 후 남편과 상의를 하고서 다니던 일을 그만뒀었고요. 그 이유는 당시 시어머니가 빨리 손주를 봐야 한다면서 임신을 재촉하는 바람에 건강을 챙기겠다는 목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일을 그만두고 나니 어머님은 저한테 손주를 빨리 낳으라고 재촉을 했던 것을 까마득히 잊은 건지 그렇게 불러대면서 시댁 일을 챙기게 만들더라고요. 자신도 이 집안의 며느리였으니 제사를 해왔던 것일 텐데 제가 새로 들어온 며느리라는 이유만으로 제사를 모두 저한테 양도하려는 듯이 떠넘기기도 하셨고 급기야 제가 집안의 며느리라면서 자기 딸들까지 챙기게 하셨어요. 생신 때는 제가 케이크도 챙겨야 했고 먹을 것도 챙겨야 했고 당연스레 그 먹을 것들도
다 제 손으로 직접 만들어서 내놓아야만 했었습니다. 그와 동시에 선물도 따로 준비를 해서는 챙겨드려야 했고요. 시누이들 생일 때에도 저를 불러서는 자기 딸들한테 근사한 식사 대접을 해주고 싶은데 자기 손이 딸려서 요리를 못하겠다며 저를 부르시더라고요. 그렇게 시댁에 가서는 제가 거의 대부분의 시누이들 생일상을 다 차려내고는 했습니다. 시어머니가 뒤에서 팔짱만 끼고는 아무것도 하려고 하질 않으시는 바람에 제가 도무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어요. 억지로 제가 시누이들 생일상까지 다 차려주고 나면 꼭 저한테는 가족들끼리 시간을 보내고 싶은데 라면서 섭섭한 말을 하면서 집으로 돌아가라는 말을 돌려가며 하셨고요. 그러면 저는 시댁 부엌에서 개고생만 했다가 내가 차린 생일밥상을 한 숟갈도 떠먹어보지 못한 채 집으로 쓸쓸히 돌아갔어요. 뭐 이런 시어머니가 다 있나 싶어서 제가 초반엔 스트레스로 인해서 임신을 하고 싶어도 못했습니다. 괜히 남편이 미운 바람에 잠자리를 거부했었거든요. 제가 그런 초강수를 두니 남편도 이러다 진짜 영영 부부관계를 못하겠다 싶었었는지 자기가 잘 알아서는 시어머니께 뭐라 말씀을 드리더라고요. 뭐라 했는지 잘 모르겠으나 아들내미가 엄청 뭐라 한 건지 시어머니도 한동안은 시누이 생일권으로 저를 부르지는 않으셨습니다. 그럼에도 자기 생일에 명절 제사는 꼬박꼬박 며느리 손에만 물을 묻히겠다는 심보를 적나라히 드러내셨고요. 시댁만 가면 제 몸이 고생하는 게 너무나 당연했던지라 솔직히 저는 그냥 시어머니를 안 보고 살고 싶었습니다. 본인도 며느리였을 텐데 이렇게까지 나를 고생시키고 싶으실까 하는 마음에 늘 시어머니를 향한 원망이 컸었어요. 그러는 와중에 제가 첫째를 가지고 또 출산과 동시에 둘째를 가지게 되면서 한동안은 제가 태교와 육아 문제로 시댁의 일을 뒷전으로 여기고 살게 되었고요. 그 와중에도 꾸준히 시어머니는 명절마다 자기 생일마다 저를 불러대면서 제 손에 만들어지는 밥 한 끼를 꼭 얻어먹으면서 며느리 덕을 보셨으나 저는 그냥 그 당시에 육아가 너무 힘이 들었는지라 시댁에서 아무리 지랄을 떨어도 그러려니 하고서는 뒷전으로 흘려넘기기만 했습니다. 더 정확히는 흘려넘겼다기보다는 참고 살았다는 게 맞는 표현일 것도 같네요. 그렇게 살다 보니 제 몸도 고생을 하는 게 익숙해진 건지 시댁에서 시어머니가 아무리 일을 시키고 난리를 피우셔도 정말 또 이러시는구나 하는 마음으로 시키는 걸 다 했어요. 아이는 커가는데 이제 와서 결혼을 물을 수도 없는 노릇이라며 무슨 일이 생겨도 그냥 참는 것이 버릇이 되어버린 지경에 이른 것이었죠. 그렇게 지내던 와중에 아휴 이번 명절도 어김없이 시어머니가 저를 어떻게든 부려먹겠다고 추석 전부터 난리를 피우시더라고요. 참고로 저희 부부는 지난 코로나 시국에도 시댁에서 하도 난리를 피워대는 바람에 안 갈 생각을 해보지도 못한 채 제사를 지내러 갔었습니다. 그렇게 가서는 친척들이 바글바글 하길래 마스크 끼고서 명절을 치르느라고 얼마나 숨졸였는지 몰라요. 확 싹 다 신고를 해버리려다가 가족이니까 겨우 참고 지나쳤는데 이번 추석에도 시어머니는 창피한 줄을 모르고 막 오라며 부르더라고요. 야, 근데 미리 데려와서 일 좀 거들고 애들 얼굴도 좀 보여주고 해라. 너는 떨어져 사는 애가 코로나 때문이라며 올해 인사도 띄엄띄엄 하러 오더니만 추석에도 그냥 명절날에 딱 맞춰 올 건 아니지? 너 일찍 오는 줄 알고 기다리마. 나 추석 음식 하나도 안 해놓는다. 라면서 저 빨리 오라고 재촉을 하는데 아유 얼마나 밉상이었는지 몰라요. 이번 명절에는 또 얼마나 일을 시켜가면서 제 허리를 부러뜨려 놓으실까 싶기도 하고 사람들은 또 얼마나 바글바글 거리며 찾아와서는 서로 엉겨부터 제사를 지낼까 싶기도 해서 머리가 벌써부터 지끈거릴 지경이었죠. 하지만 저희 시어머니는 그 사실을 아는지 모르는지 결국 이 분노에 불을 지펴보려고 말았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제가 그냥 가만히 찾아가서 명절 음식도 만들고 뭘 이것저것 했을 텐데 시어머니가 자꾸만 초를 치셨어요. 야, 너는 왜 미리 전화를 안 해? 먼저 일찍 오기로 결정을 한 거야. 어쩐 거야? 추석 전에 주말인 건 알지? 주말에 바로 오는 거지? 금요일에 오는 거지? 라고 하면서 계속해서 빨리 오라 재촉을 하시고 그걸로도 모자라 저한테 해선 안 되는 말도 하더라고요.
야, 네가 며느리인데 우리 집 힘든 일은 네가 알아서 나서서 하겠다고 하며 솔선수범을 보여야 할 거 아니냐. 내가 코로나 때문에 네 시누이들 생길 때 너를 안 부르기는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군기가 빠지면 안 되지. 너 내가 예전에 했던 것처럼 네 시누이들 생일마다 불러가며 제대로 고생 한번 시켜줘. 라고 하시더라고요. 본인이 올해는 코로나로 저를 덜 부려먹었는데 그거에 감사하지 못할 거면 자기가 앞으로는 저를 더 고생시킬 거라며 반협박 같은 소리를 해대신 겁니다. 이런 말을 저한테 아무렇지 않게 하면서 빨리 시댁에 와서 시부모님 옆에서 아양 떨며 잔심부름도 하고 며느리 노릇도 하라는 소리를 하고 계신 것이었어요. 그러니 저도 생각을 하면 할수록 나를 무슨 옆집 머슴으로 취급을 하시는 건가 싶어서 기분이 찝찝하더라고요. 세상 어느 시어머니가 며느리한테 일을 더 시키겠다 말겠다 하면서 고생시킬 거란 소리를 하나 싶어서 진짜 기분이 더러웠어요. 똥 밟은 것처럼 순간 시어머니를 향해서는 최소한의 존경심도 들지를 않았습니다. 그 상태에서 더 참자, 참자 하면서 버티던 중 시어머니의 입에서 너 이번 명절에 아주 각오해. 내가 허리 하나 제대로 부러뜨려 줄 테니. 라는 말이 나온 순간 저는 고삐가 풀린 망아지가 되어버렸어요. 내 허리는 우리 부모님이 물려주신 소중한 몸뚱이인데 이걸 다른 사람도 아닌 시어머니가 뭔 자격으로 감히 부러뜨리겠다고 말을 하나 싶어서 시어머니를 따라서 같이 화가 났었고요. 제가 뭐라 그러셨냐면서 재차 물어봤는데도 시어머니는 한마디를 쫄지 않은 채 내가 네 허리를 부러뜨리겠다고 했다. 왜 이년아? 라고 하면서 오히려 더 공격적으로 구셨습니다. 그러니 저도 시어머니께는 최소한의 며느리 도리 같은 건 하지 말아도 되겠다 싶었어요. 그런 인간의 도리를 모르는 분 같았기 때문에 말이죠. 저를 불러내서 어떻게든 본인이 쉬고 싶어 하신다는 것을 알아서인지 이번에 아주 그냥 제대로 시어머니를 쉬게 해드리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저 진짜로 혼자 시댁에 갔습니다. 나 없으면 남편이 어떻게든 알아서 혼자 얘들을 돌보겠지 싶어서는 남편한테 통보하듯이 잠깐 시댁에 좀 다녀오겠다면서 그냥 집을 비워버렸어요. 제가 집을 나가는 줄 알고 둘째는 보채는데 첫째는 귀신같이 엄마 심정을 꿰뚫어 본 듯이 엄마 잘 다녀와 라면서 저를 배웅해 주기까지 하더라고요. 그러니 저도 든든하다며 그냥 무작정 집을 나가버렸죠. 시댁에 가는 데까지 가까운 거리지만 직방으로 가는 교통편이 없어서 돌고 돌면 1시간 정도는 지하철로 도착을 하거든요. 그렇게 시댁에 무작정 쳐들어가서는 저 일찍 왔다고 좋아를 하다가 혼자 온 걸 보고는 왜 너 혼자 왔어? 라고 비아냥거리는 어머님을 무작정 데리고 나섰어요. 어머님은 제 손에 끌려 나온다고 소지품 하나 챙겨 나오지 못하셨고 나오는 길 내내도 어딜 가는 거냐면서 제 팔목을 어찌나 세게 잡아당기던지 눈물이 다 나오더라고요. 근데 저 진짜 끝까지 거짓말 보태서 아무렇지 않은 척 어머님을 회유했습니다. 애들이랑 남편이랑 지금 다 집에서 놀고 있는데 어머님이 하도 보고 싶어 하는 것 같아 남편한테 말했더니 남편이 데리고 오라 했다면서 애들이 있어서 남편은 못 왔으니 저 따라 그냥 아무 말 말고 오시라며 시어머니를 무작정 끌고 나왔어요. 아무래도 둘 다 서울에 살고 있긴 있어서인지 어머님도 금방 의심을 풀고는 저를 따라 나오시더라고요. 제가 급한 대로 어머님을 지하철에 태우지 않고 바로 카카오 택시를 불러잡아서는 목적지를 찍고는 출발을 했는데 어머님은 차 안에서 잔소리를 한다고 저한테만 신경을 쓰느라 택시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신경도 안 쓰셨어요. 택시는 이미 저희 집 반대편을 지나선 정말 한참이나 더 먼 서울 외곽으로 빠져나가는 중이었는데 우리 무식한 시어머님은 이 차가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를 신경도 안 쓰신 채 그냥 세워라 내워라 저를 향한 잔소리만 하시더라고요. 추석에는 알아서 빠릿빠릿 연락하며 찾아오라고도 하고 아들 하나 장가 보내고 나서 자신이 많이 외로웠으니 더 챙기라는 소리도 하고 그러다가 바로 전에 전화통화를 했던 것을 들먹이면서 너는 진짜 오늘 안 찾아왔으면 내가 명절에 너 허리 제대로 부러뜨렸어. 라면서 자신만만하게 혼을 내는데 아유 진짜 우리 시어머니를 누가 말릴까 싶더라고요. 그러다가 거의 택시를 타고서 40분가량 달리다가 시어머니가 대뜸 근데 우리 아직도 도착하려면 멀었냐?
라고 하면서 어디 가는 길이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러면서 택시 기사님 핸드폰에 찍힌 내비게이션을 뚫어져라 쳐다보더니만 우리 니들 집에 가는 거 아니었냐? 라고 하면서 어디 가는 길이냐고 막 물어보는데 결국 택시 안에서 너무 난장판을 피우시는 바람에 기사님께 양해를 구하고는 그 자리에서 택시에서 그냥 내려버렸어요. 거기가 바로 서울에서 경기도로 넘어가는 화정으로 빠져나가는 길목이었는데 주변에 도로가 있어서 망정이었지 하마터면 저도 어머님 따라서 길 한복판에서 미아가 될 뻔했습니다. 택시에서 내린 시어머니는 나를 도대체 어디로 끌고 가려고 한 거야? 너 지금 이게 무슨 수작이야? 라고 하면서 길 한복판에서 사람들이 보던 말던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본인도 어처구니가 없었겠죠. 아들 보여준다고 무작정 데리고 나서더니만 갑자기 어딘지도 모르는 길목 한가운데서 정차를 했으니 말입니다. 전화했을 때 잔소리를 해서 화가 난 거냐면서 저를 향해 얼마나 정신 나간 년이라고 욕을 하시던지요. 당장 집으로 데려다 주라고 가지고 있는 현금이 없으니까 빨리 택시를 잡아서는 저희 집으로 가게 해달라면서 그 앞에서 막 소리를 더 치시는데 제가 거기다가 대고선 내가 왜요? 라고 말을 해버렸어요. 내가 왜 어머님을 다시 집으로 도로 데려가야 하는데요? 어머님이 이렇게 저한테 지금 소리치고 있는데 제가 왜 그래야 하는데요? 집으로 도로 데려다 주라고 사정을 해도 모자랄 판에 왜 자꾸 저한테 소리를 치시는 거예요? 지금 이 상황에도 제 허리를 부러뜨리고 싶으세요? 라면서 저도 우라통이 터져선 마구 폭발을 하듯 어머니께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러니 어머님은 이 상황에서 그런 소리가 나오냐는 말과 함께 제 가슴팍을 막 때리셨어요. 내가 너 진짜 허리 못 부러뜨릴 줄 알아? 이게 진짜 보자 보자 하니까 명절에 제사 안 지내려고 나한테 별짓을 다 하네. 너 나 데리고 어디 모르는 산골이라도 들어가려고 했어? 왜? 가서 확 나 죽여버리게? 뭐 하려고 한 거야? 똑바로 말 안 해? 이 무시무시한 년. 네가 이러고도 서울에 돌아가서 무사할 줄 알아? 너 내가 진짜 가만 안 둘 거야. 라고 하면서 저를 당장이라도 가만 안 두겠다며 그 도로 한복판에서 제 멱살을 잡고 제 팔을 잡고 그걸 잡고서 주먹진 채로 때리기까지 하면서 마구 몸부림을 치는데 이러니 제가 시어머니를 불쌍히 여길 수가 없었죠. 너무 화는 나고 여전히 내 허리를 부러뜨리겠다는 험한 소리를 하면서 나를 위협하는 시어머니를 도저히 무사히 집까지 바래다주고 싶지가 않았습니다. 저 원래대로라면 어머님을 그냥 일산나무 파주까지 확 데려갔다가 거기서 사과받고 도로 택시 태워서 집에 오려고 했거든요. 돈도 없고 핸드폰도 안 가지고 나왔으니 믿을 건 저 하나뿐일 거라면서 사과를 받아내는 것도 수월할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계획은 진작에 틀어졌고 어머님은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저를 강압하듯이 소리 지르며 집에 데려다 주라고 발악을 하는데 너무 분하고 미워서 그냥 시어머니를 두고 혼자 와버렸어요. 서울집으로 혼자 말입니다. 말을 심하게 건넨 것에 대해서 똑바로 사과를 하라고 하는데도 무시를 하고는 너 같은 거한테 무슨 사과를 라면서 혼을 내는 어머님께 그럼 저도 어머님 집에 못 데려가요 라는 말을 하면서 그냥 혼자 도로를 빠져나왔어요. 그러니 시어머니도 저를 바로 따라 나오지 않고서 제자리에서 발만 동동 구르더니만 제가 횡단보도를 건너는 그 순간 뒤에서 제 이름을 막 부르더라고요. 다시 돌아오라고 말입니다. 무슨 이산가족 상봉하는 것도 아니고 저를 살벌하게 불러대며 당장 돌아와서 택시를 잡으라고 하는데 그러니 저도 홧김에 알아서 오세요 라며 소리를 치고는 그 앞에서 바로 택시를 잡아타고는 어머님 앞에서 유유히 사라졌어요. 어머님은 제가 택시를 잡겠다고 손을 막 흔드니까 어떻게든 저를 빨리 따라잡겠다면서 신호등이 바뀌기만을 한참 기다리셨어요. 신호등은 어머님 뜻대로 쉽사리 바뀌질 않았고 어머님은 결국 저를 눈앞에서 놓치고 마셨어요. 그 후 어떻게 되었냐면 어머님은 한참이나 거리 한복판에서 어떻게든 버티다가 결국 택시를 타셨고 그걸 타고서는 제 집 앞에 오셨어요. 결국 남편이 자초지종도 모른 채 어머님 부름을 따라 나갔다가 택시비 결제를 했고 그 앞에서 어머님께 자초지종을 들었는지 씩씩대며 혼자 들어오대요. 시어머니는 이미 저한테 겁을 먹었는지 아님 혼자 밖에서 며느리한테 버림을 받았다는 생각에 멘붕이 온 건지
그냥 도로 남편한테서 카드를 받고서는 그 돈으로 시댁에 가버리셨고요. 한참 뒤에야 남편이 씩씩대며 집에 들어와 저를 찾더라고요. 너 어떻게 우리 엄마한테 그래? 넌 사람 버린 거나 다름없어. 라면서 막 발악을 하길래 저도 남편이랑 한바탕 했습니다. 니네 엄마는 그럼 나 폭행하고 협박한 거나 다름없는데 우리 같이 쌍방으로 고소해봐? 고소해? 니네 엄마가 나한테 주구장창 허리 부러뜨리겠다고 한 것도 엄연히 협박죄야, 이 자식아. 라고 하면서 그냥 막 남편에게 들이박아버렸죠. 그러니 남편도 뭐라 지네 엄마 편을 들려고 하다가 제 말에 진정하라고 하고 또 자기 엄마가 했던 말에 대신 변명을 하면서 감싸고 돌았고 그러다 둘 다 힘이 빠져서는 싸움을 그만했어요. 누가 이겼다 말았다 할 건 없었지만 저는 충분히 시어머니한테 경고를 날렸다는 것만으로도 속이 시원했어요. 저 혼자 택시를 타려고 손을 든 그 순간 횡단보도 너머에서 저를 무슨 잃어버린 엄마 마냥 애타게 부르던 시어머니의 아련한 표정이 자꾸 생각나서 웃음이 다 나오려고 하네요. 시어머니는 제 손에 직접 서울 외곽 땅 한복판에서 버림을 받아버리는 최악의 경험을 겪으셨으니 지금 얼마나 어이가 없고 속에서 천불이 나 하실까요? 그 마음을 잘 알아서인지 저도 딱히 어머님께 부채질을 하겠다며 연락을 할 생각도 하지 못한 채 멀찌감치서 눈치 보는 척만 하고 있습니다. 아직 남편하고는 신경전을 끝내지 않았고 오히려 이 기회를 몰아붙여서는 추석에 시댁을 가지 않을 꼼수도 부리는 중이에요. 여기 사연 채널에서 다른 며느리분들이 하시는 방법을 좀 따라 해보려고요. 남편은 슬슬 추석에 제가 정말 시댁을 안 가려 하는 건 아닌지 살며시 꼬리를 내리며 저한테 말 한마디 걸어보려 하는데 그걸 저는 단칼에 거절하며 지내는 중이랍니다. 왠지 오늘 내일 시어머니도 연락이 와서 올 거냐 말 거냐 물어볼 것 같은데요. 보란듯이 연락을 씹으며 우리 시어머니 마음을 초조하게 만들어줘 버릴 거예요. 여러분의 생각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